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가 6%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 투자의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일론이 진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공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모저모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번주 금요일에 휴장이었고 저번주까지 주가가 잘 올랐었어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유가도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미국 증시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장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었죠? 이번 7월 3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는 6월달 수치로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지였던 11만 1000건을 넘어서서 14만 7000건이 나오면서 최근 약 6개월 정도로 보면 계속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업률도 오히려 전월 대비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완전 고용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S&P 500 기준으로 저번 주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0.79% S&P 500이 빠졌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금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7월 7일이었죠? 4월 2일에 발표를 했던 상호 관세가 7월 8일까지 그 발효를 유예를 시키고 있었는데 유예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당연히 트럼프가 무언가 말을 해야겠죠. 일단은 좋은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상호관세 UA를 기존 7월 8일에서 8월 1일까지 약 3주 정도 연장을 시켰어요. 베센트 국무장관도 9월까지는 가야지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3주 정도 더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주가가 상승할 법도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주가 하락이 더 컸어요. 자, 그 이유는 8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는 했지만 계속해서 상대 교역 국가에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10분 정도에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일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게 백악관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 보면 7월 7일로 되어 있죠. 7월 8일을 하루 앞두고 자, 일본에게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8월 1일까지는 협상의 시한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양식의 문서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도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의 낙폭을 더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 역시 주가의 낙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튼 현재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요. 미국 고용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연말이 되면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까지는 미국 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고용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도 65.8%로서 올해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테슬라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금일도 6.7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솔직히 오늘 10%대 하락을 보여줄 법도 했어요. 워낙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할 법도 했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캐시 우드도 계속해서 테슬라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캐시 우드가 사는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했어요. 이때까지 테슬라 주가의 저점에서 괜찮은 매수를 해왔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였는데요. 또 다른 피지컬 AI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가 잘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익히 알다시피 CEO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를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건데요. 대부분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셨던 일반적인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매우 싫어할 법도 한 그러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제3당이죠. 미국 당을 만들겠다라고 일단 BBB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던 일론 머스크였는데요. 자, 실제로 이 BBB 액트가 하원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통과를 하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BBB 법안에 공식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7월 4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자 일론 머스크는 정말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달부터 정치에서 발을 떼기로 했었는데요. 자, 트럼프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일론 머스크였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워낙 독단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강압적인 모습도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극명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와주면서 이러한 이미지도 많이 벗어났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소 3,700억 원이나 썼다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정치 기부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이미지라든지 젊은 기술자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는 보수적이고 레거시를 더욱더 존중하는 이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부족한 이미지를 일론 머스크가 많이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BBB 법안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안겨준 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탄소 배출권 폐지, 그리고 일론을 남아공으로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섭섭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일론에게 해준 거는 테슬라 재고차 세대 구매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 BBB 법안이 일론 머스크가 추구했던 방향성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취임하자 도지 수장에 앉으면서 온갖 역경을 다 겪어냈어요. 나라의 빚을 줄이고자 나라 곳곳에 칼을 대기 시작을 했던 일론 머스크였는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을 했었죠. 살해 위협도 받았고 회사의 여러 스토어들은 화재까지 나면서 불 공격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었어요. 그리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했던 일론 머스크는 5월 달에 도지에서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이 BBB 법안이 나오면서 국가 부채를 무려 5조 달러,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6천조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법안이 통과되었던 7월 4일에 미국 당을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X 플랫폼에 투표를 올렸고 124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65%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2대1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2대1의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당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워낙 도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눈먼 돈이 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한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It really seems to have been developed for two parties. Third parties have never worked.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제3당은 가당치도 않고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정치 자금 조달력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X라는 막강한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실시간 여론 상황 파악이 미국 전역에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AI 시대가 도래했고 AI의 최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AI가 정치랑 결탁이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일론 머스크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막강한 파워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실제로 아메리카당 즉 제3당은요 창당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정당을 설립하고 정부에 등록을 하는 건 뭐 2주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정당 이름 정도를 정하고 정당 대표라든지 뭐 계좌번호만 있다라고 하면 돼요. 이미 아메리카당으로 만들기로 정당 이름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별로 이 정당을 등록시키고 이 정당을 응원하는 서포터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서명 수집 역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후보자 공천과 예비 선거 준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길어도 6개월 아니면 창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일론의 새로운 정당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미국 역사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독점 체제를 깨트린 그런 제3당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X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할 만한 지역을 모색할 수 있겠죠. 역시나 중도층이 많이 결집된 그러한 곳이 타겟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와 대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민주당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원 의석 3석까지 하원 의석 10개까지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not hard to be honest라는 표현을 쓰면서 솔직히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를 깨트릴 만한 유일한 인물로는 일론 머스크를 둘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일단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반이라는 분께서 언제쯤 창당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next year, 내년이라고 합니다. 올해 창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뭐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인물이니까, 그리고 한다면 하는 인물이니까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활용 로켓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만들어냈죠. 누구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만들어냈습니다.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지금 출시를 시켰죠. 웨이모는 진정한 로보택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 로보택시는 진정한 로보택시,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인간처럼 춤을 추는 로봇까지, 그리고 그럭을 탑재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GI를 실현할 옵티머스 로봇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메리카당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번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이 도박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시켜왔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가도 상당히 잘 버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안에 비해서는 주가는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주가 상승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2분기 인도량 나쁘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생산량이었습니다. 생산량이 41만 대 나오면서 인도량 훌쩍 뛰어넘었었어요. 자, 그만큼 오더가 많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을 많이 했다라는 건 계속해서 밀어낼 만한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특히 3분기 미국의 모델 Y 정말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BBB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9월 30일에 이 7,500불에 달라는 EV 보조금은 사라져요. 자, 9월 30일이면 딱 3분기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분기 오도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가 텍사스가 일주일 정도 라인 변경을 위해서 생산을 멈추었는데요. 이 이유는 기존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잘 안 팔리는 모델보다는 신규 모델 Y 주니퍼로 라인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3분기 인도량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최근 잘 나가는 빅테크들보다 테슬라 주가가 약하다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최근 3년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신기술들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 테슬라 역시 아직까지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회사예요. 로보택시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라든지 AI 기술을 발전시킨다라든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EPS는 최근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주가의 함수는 PER 곱하기 EPS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프리미엄 지수인 PER 수치를
아무리 올려놓아도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는 잘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더라도 한쪽이 내려가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한 거예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약속을 했듯이 내년 중반부터는 AI 실적이 본격화돼요. EPS가 이렇게 상승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PER 지수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직까지 로보택시는 이제 시작이고 옵티머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프리미엄 지수 PER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PER 지수를 높게 유지한 가운데 내년에 EPS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이제는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쉬지 않고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최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발표했습니다만, 일단은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 보조 좌석에 안전 요원을 배치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안전 요원이 있었다라는 점이 테슬라 주가의 저평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 발언에 따르면 올해 안에는 안전 요원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전 요원이 없어지면 다시 한번 자율주행 역량이 재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현재 인기가 많고 최근에 미국 증시 V자 반등도 맞춘 이 탐리에 따르면은 다른 테슬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테슬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하반기에 옵티머스 3세대 버전까지 공장에 배치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 강력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주가 약세를 덤덤하게 편안하게 대하시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투자가 어려우시면 아트라운TV 멤버십도 꼭 한번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